여러분, 오늘은 화산지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화산지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 우리가 한국지리 시간에 한번 배웠어요. 한국지리 시간에서도 우리가 화산지형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중요하게 여겼던 게 독특한 화산지형의 이름, 그리고 그 독특한 화산지형들이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각각의 화산지형들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요 세 가지를 중요하게 우리가 다뤘거든요. 세계지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독특한 화산 지형들이 이름이 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분포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지, 그리고 이런 독특한 화산 지형들이 인간 생활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마인드맵을 봅시다. 화산 지형의 먼저 형성에 대해서, 화산 지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크게 이 두 가지 마그마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지형을 구분할 거고요. 화산 지형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지 학습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화산 지형들은 무언지, 주요 화산 지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마지막으로 화산 지형이 인간 생활에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산 지형을 만들어내는 마그마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이 두 가지를 나눠서 공부를 하는 이유가 마그마의 종류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화산 지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마그마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으면 화산 지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나가볼게요. 안산암질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 이렇게 두 가지로 이름을 나누어 놨는데요. 안산암질 마그마는 다른 비슷한 이름으로는 조면암질 마그마도 있어요. 그 두 개를 합쳐서 조면암 또는 안산암질 마그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계지리에서 이 마그마의 종류에 대해서는 깊게 다루진 않으니까 선생님이 이 두 가지로만 나누고 이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현무암질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는 점성이 굉장히 큽니다. 점성이라는 게 끈적끈적한 성질을 의미하는 거죠. 현무암질 마그마는 점성이 상대적으로 작아요. 점성이 작음. 점성이 큰 안산암질 마그마는 점성이 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마그마가 땅속에서 지표로 뿜어져 나오면 우리가 그걸 용암이라고 그러거든요. 성분은 똑같아요. 마그마나 용암이나 땅속에 있으면 마그마, 지표를 뚫고 나오면 용암인데, 이 마그마들 중에서 안산암질 마그마는 점성이 커. 점성이 크면 얘가 잘 흘러가지를 못해요. 그걸 우리가 유동성이 작다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유동성이 작기 때문에 안산암질 마그마 같은 경우에는 분출했을 때 만들어지는 화산의 형태가 땅이 이렇게 있을 때 마그마가 뿜어져 나왔을 때 이 마그마가 옆으로 이렇게 넓게 흘러가지를 못하고 마그마가 지표 위에 그대로 얘가 분출을 빵 하게 되면 이 위에 그대로 쌓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경사가 급한 화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작년에 우리 한국지리에서 화산 지형할 때 조금 지저분한 예로 설명을 했었어요. 뭔지 생각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뭐 유동성이 별로 없어서 위로 자꾸만 쌓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지형의 대표적인 게 용암으로 형성된 돔 형태의 지형, 용암돔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이 용암돔을 종상화산이라고 배웠어요. 종상화산과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용암돔은 종상화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 모양의 화산이라고. 경사가 급한 화산, 종 모양의 화산을 종상화산. 요즘은 종상화산이라는 말보다는 용암돔, 돔이라는 게 이렇게 생긴 지형을 우리가 돔이라 그러죠. 이렇게 생긴 걸. 그래서 종처럼 생겼다, 돔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거를 용암돔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종상화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현무암질 마그마는 아까 유동성이 작다고 얘기를 했어요. 유동성이 작으니까 멀리까지 흘러가게 되는 거죠. 멀리까지 흘러가서 얘는 유동성이 커. 유동성이 크다.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멀리까지 흘러가서 경사가 완만한 화산을 만들어내요. 여기에 보면 아까 멀리 퍼졌어. 그리고 또 마그마가 나오면 또 멀리 퍼져, 멀리 퍼져, 멀리 퍼져.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는 아까 이 오른쪽에 있는 얘와는 다르게 경사가 완만한 화산. 이거를 방패를 엎어놓은 것 같이 생겼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화산을 순상화산이라고 알려줬을 거예요. 우리나라 제주도가 대표적인 순상화산이고, 그래서 여기에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지형이 순상화산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그마가 옆으로 넓게 퍼져서 평평한 땅을 만들기도 해요. 점성이 아주 작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용암 대지를 만들기도 한다.
우리가 요거 한지 시간에 배웠어요. 순상화산은 우리 제주도 생각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고, 용암대지는 우리나라의 철원, 평강, 용암대지 지역, 얼마 전에 지진이 났었던 평강 지역, 철원과 평강 지역에 있는 넓은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대지, 그거를 우리가 용암대지라고 부른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마그마의 종류에 따라서 화산의 지형의 형태가 서로 달라진다는 거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요. 이 화산 지형이 잘 나타나는 곳은 판의 경계 지점입니다. 판의 경계는 역시 우리가 배웠는데 대표적인 데가 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반대쪽으로 뻗어나가는 거, 그 우리의 지구대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리고 그 해양 지각과 해양 지각이 서로 반대편으로 이동하면서 그 해양 지각과 해양 지각 사이에 있던 마그마가 지표를 뚫고 올라와서 해양 지각을 뚫고 올라와서 화산섬을 만든다고 얘기를 했죠. 대표적인 데 아이슬란드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데를 우리가 해령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각판과 지각판이 서로 부딪히는 곳, 충돌 경계 또는 수렴 경계 같은 경우에는 높은 산맥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데를 우리가 조산대라고 얘기를 했고, 조산대는 크게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랑 그리고 환태평양 조산대, 이렇게 두 군데가 있었죠. 그래서 이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나 환태평양 조산대나 해령이나 대서양 중앙해령이나 동아프리카 지구대 같은 지각판의 경계 부분이 서로 부딪히거나 갈라져 나가면서 지하 깊숙한 곳에 있던 마그마가 뿜어져 나와서 화산 지형이 이런 곳에 분포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 과학 시간에 요금 배우고 지리 시간에는 배우지 않았는데, 열점이라는 게 있어요. 열점이라는 건 마그마가 나오는 멘틀의 고정된 위치가 있어요. 그거를 열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깊게는 다루지 않을게요. 우리는 과학 시간이 아니니까. 지구가 여기 바깥에, 제일 바깥에 지각이 둘러싸고 있고, 이 지각 안쪽에는 멘틀이 있고, 멘틀 안쪽에는 외핵, 그리고 외핵 안쪽에는 내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마그마가 있는 곳은 멘틀과 지각 요 경계 부분에 이렇게 마그마가 다 둘러싸고 있어요. 근데 평소에는 이 마그마들이 지각을 뚫고 나오지 못해. 지각판이 덮고 있으니까. 근데 이 멘틀 중에서도 힘이 강해서 윗부분까지 이렇게 뻥 뚫려져 있는 그런 멘틀의 지점이 있어요. 특정 지점이. 그러면 이 지점들은 마그마가 많이 모여있는 이 열점 같은 경우에는 지각을 뚫고 여기다가 화산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각 같은 경우에는 이 멘틀 위에 떠 있는 거죠. 지각은 움직여. 예를 들어서 지각이 이쪽으로 움직였어. 그리고 열점은 여기야. 그러면 지각이 여기로 한 요만큼 움직였으면 옛날에 만들어졌던 화산은 이쪽에 만들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새로운 기존에 있던 열점은 계속 여기에 있어. 지각판만 이동한 거야. 그러면 기존의 열점에 의해서 만들어진 화산은 여기에 옮겨지게 되고, 새로운 이 열점에 의해서 새로운 화산이 여기 또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지구가 또 이동해. 그러면 여기 있던 화산들이 또 다시 이쪽에 이동하게 되고, 여기에 또 새로운 화산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점점점. 가장 오래된 순서부터 말하면 얘가 가장 오래된 거, 얘가 두 번째 만들어진 거, 얘가 가장 최근에 화산이 되는 거지. 얘네들은 열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이 열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화산섬이 어디냐면 여기가 하와이예요. 하와이의 위치를 보게 되면 하와이의 섬이 한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가 쭉 연속되어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 하와이가 멘틀에 있는 열점이 지각을 뚫고 나와가지고 분출해서 만들어진 여러 개의 섬으로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바다에 잠겨 있고 일부는 지금 지표 위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여기가 이 지각 아래가 지금 멘틀의 열점이 되는 거야. 움직였죠.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니까 점점 지각판이 이동하는 방향에 따라서 화산섬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판의 경계 지점과 열점인 지점의 화산 지형이 잘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만들어지는 화산 지형의 종류들을 화산, 말 그대로 산이에요. 그리고 칼데라, 화구가 무너져 만들어진 거, 그리고 평평한 땅, 용암대지, 그리고
마그마가 급속히 식어 만들어지는 그 다각형 모양의 돌기둥, 여러분들 제주도 가본 사람은 봤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산의 종류가 첫 번째는 순상화산, 아까 얘기를 했었죠. 점성이 작은 현멈질 마그마가 올라와서 방패가 엎어놓은 것 같이 완만한 형태의 화산. 그리고 용암돔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성층화산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순상화산이나 용암돔은 아까 설명을 했고 성층화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했는데, 마그마가 지표를 뚫고 나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땅속에 있던 마그마가 빵 나와서 용암이 굳어져서 이렇게 산만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화산이 빵 폭발할 때 하늘 위로 화산재, 화산탄 이런 것들이 막 날아가요, 이렇게. 근데 얘네들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땅으로 내려와서 굳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땅으로 내려와 굳어졌어. 근데 이 상태에서 또 화산이 한 번만 폭발하는 게 아니죠. 또 폭발해. 그럼 요 위에 마그마가 용암이 굳어져가지고 또 산을 만들어. 근데 이때 또 하늘로 빵 올라갔던 화산재, 화산탄들이 여기도 내려와서 쌓여. 그래서 이게 오랜 세월 반복되다 보면 화산의 형태가 여기에 마그마, 용암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층, 화산재가 쌓여있는 층, 마그마가 있는 층, 화산재가 있는 층에서 이렇게 경사가 굉장히 급한 여러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산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런 화산을 성층 화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층을 이루고 있고 마그마층, 화산재층, 마그마층, 화산재층 이렇게 여러 번 반복돼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성층 화산을 이루게 되고, 후지산이 아주 대표적인 성층 화산의 사례가 되고, 순상 화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제주도가 되는데, 제주도 말고 순상 화산의 대표적인 사례는 하와이에 있는 마우나 케아산이 됩니다. 이 사례들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칼데라라는 건 우리가 백두산 천지 할 때 배웠는데, 칼데라는 화산이 뿜어져 나오던 입구, 그걸 우리가 화구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불화의 입구. 이 화구가 함몰되게 되면 크기가 커지게 되는데, 화구가 무너져서 크기가 큰 분지 형태의 땅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걸 우리가 칼데라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생각나는 사람도 있고 생각 안 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상관없죠. 선생님이 다시 설명해 줄 테니까 보세요. 마그마가 지표를 뚫고 빵 올라와서 여기 화산을 이렇게 쭉 만들었어. 근데 여기는 마그마가 올라오던 통로였어. 근데 마그마가 한쪽으로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옆으로도 이렇게 뿜어져 나왔겠죠. 근데 이 마그마가 뿜어져 나오던 입구, 요거를 화구라고 부르는데 마그마가 다 뿜어져 났어. 그러면 나머지 마그마가 올라오던 이 통로들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반이 굉장히 약해지니까 시간이 흐르게 되면 화산이 굳어지면서 위에 있는 부분이 무너져서 이렇게 입구의 부분이 쑥 들어간 큰 지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지금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형이죠. 우리가 산으로 둘러싸인 걸 분지라 그러는데, 이 높은 봉우리들로 둘러싸인 푹 꺼진 산 정상부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거를 칼데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무너지는 걸 함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화구가 함몰돼서 크기가 커지게 되면 칼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경이 2km 이상이 되면 칼데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칼데라에 물이 고여 있으면 우리가 칼데라호라고 얘기를 하고, 물이 고여 있지 않는 경우에는 칼데라 분지라고 얘기를 해요. 칼데라. 물이 고여 있으면 칼데라호, 물이 없으면 칼데라 분지라고 얘기를 한다. 용암대지는 선생님이 그 점성이 작은 현무암질 마그마가 올라와서 넓게 쫙 퍼지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용암대지라는 거 언제 잘 만들어지냐면, 땅이 있고 이 땅에 하나의 입구에서 마그마가 빵 터지면 경사가 완만한 숭상화산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용암대지 같이 이렇게 아예 평평한 땅이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하나의 땅에서 하나의 지각의 틈에서 마그마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지각의 틈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마그마가 올라올 때 용암대지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림으로 보면 여기에 땅에 금이가 있었어. 이렇게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금이가 있었어. 그리고 여기에 마그마가 꽉 차 있었어. 근데 이 마그마가 현무암질 마그마야. 얘가 빵 하고 터지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의 지각 틈을 따라서 마그마들이 올라와서 줄줄줄줄 옆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옆으로 흘러가다 얘가들이 점점 쌓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평평한 땅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거를 용암대지라고 하고, 이렇게 지각의 틈을 따라서 빵 하고 터지는 게 아니라 스멀스멀 지각의 균열을 따라 얘네들이 천천히 밑에서 아래로. 선생님 이것도 한지 시간에 얘기를 해줬어요. 막힌 변기 물 내렸을 때, 막힌 변기 물 내리면 물이 아래서부터 슬슬 올라오죠. 그런 게 이제 열하 분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용암대지는 현무암질 용암의 열하 분출에 의해서 형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암대지는 우리나라에 있는 철원평강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세계지리에서는 뭐 한국지리 내용은 안 나오죠. 당연히 유명한 게 인도의 데칸고원입니다. 인도에 있는 데칸고원이 대표적으로 열하 분출에 형성된 해발 고도가 높고 평탄한 그 지역이 용암대지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사례로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주상절리는 이제 제주도에 있던 그 다각형 모양의 돌기둥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가 만들어지는 원인은 마그마가, 용암이 급속히 냉각되면서 수축되기 때문에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모든 물질은 기온이 낮아지게 되면 수축해서 부피가 줄어들죠. 얼음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들어가서 부피가 커지는 거긴 하지만, 그런 경우는 굉장히 독특한 예외적인 사례고, 대부분의 물질, 우리 피부도 그렇죠. 추워지면 수축해요. 그래서 용암도 마찬가지로 지표를 뚫고 올라와서 막 뜨거운 그 상태로 흐르다가 물을 만나거나 차가운 공기를 만나면 갑자기 식게 되고, 갑자기 식으면 부피가 줄어들면서 쩍쩍쩍쩍 갈라져서 이 다각형 모양의 돌기둥이 형성되게 되는 거죠. 요거는 사진으로 어떻게 생긴 건지만 파악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한지랑 똑같고. 다음에 주민생활.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그 주변의 땅들은 그 화산재들이 쌓여서 천연 비료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토양의 비옥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토양이 비옥하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는 농경이 이루어져요. 농경지로 활용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탈리아 베수비오 화산 주변에 있는 포도밭, 오렌지밭들이에요. 베수비오산은 굉장히 큰 화산으로 유명한 곳인데, 이탈리아의 베수비오 화산 주변 같은 경우에는 포도밭으로 그 비옥한 토양을 이용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논농사지대를 벼가 이 사람들의 주식이기 때문에 벼농사지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화산이 있는 곳에서는 독특한 광물잔, 다른 곳에서 구하기 어려운 유황, 구리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생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황이나 구리 같은 걸 채굴하는 광업이 발달이 되어 있고, 대표적인 데가 구리는 칠레요. 칠레에서 많이 생산하고, 유황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많이 생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독특한 지형들, 아까 화산 지형들도 많이 만들어줬고, 이 화산 지형들 외에도 땅속에 있던 지하수가 올라와서 온천, 그 온천인데 우리 아이슬란드 얘기할 때 얘기를 했었죠. 지하수가 물에 의해서 데워져 가지고 주기적으로 빵빵 지표를 뚫고 뜨거운 물이 올라온다 그래서 그런 걸 간헐천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온천이나 간헐천 같은 것들이 관광 자원으로 활용이 되고, 그 외에 화산 자체가 관광 자원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 뜨거운 지하수가 지표에 많이 있으니까 그 뜨거워진 지하수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해내는 지열 발전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산대에 속해 있는 국가들에서는 지열 발전을 굉장히 많이 하고, 대표적인 데가 아이슬란드나 그리고 필리핀,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 다 조산대 또는 판의 경계에 있는 국가들이죠. 이렇게 판의 경계에 있는 국가들에서 지열 발전을 많이 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화산 지형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끝.